안녕하세요. 변호사 비밀수첩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찰서에서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막상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해서 불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경찰에서 전화 받는 순간부터 최종적으로 검사의 처분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과 통화 내용은 전부 기록됩니다. 보통 사건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전화해서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한 달 전에 어디서 무슨 행동한 적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히 몇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때 대답을 바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출석해서 조사받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를 받으면 긴장해서 잘못 대답할 수도 있는데요. 경찰은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는 않지만 수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작성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대답한 내용이 이미 수사 보고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 대답한 내용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 조사 전에 고소장부터 열람한다. 경찰이 내일 2시에 와서 조사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소장부터 확인하고 조사받겠습니다. 이 사건 접수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 고소장 열람할 때까지 조사 일정을 미뤄서 경찰 조사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2번, 고소인이 고소장에 항상 사실만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사 전에 고소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증거를 최대한 빨리 수집한다. 자, 이제 우리가 고소장을 확보했죠. 그러면 증거를 모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음 파일, 인터넷 게시글, 목격자 증언, CCTV, 계약서, 이런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증거들을 최대한 빨리 찾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증거 수집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지워집니다. 게시글이나 댓글도 지우면 없어지고 목격자 나중에 마음 바뀌면 증언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네 번째, 조사받을 내용을 미리 준비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고소장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조사할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으면 그 물건 가져간 거 맞냐? 왜 가져갔냐?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런 거를 물어볼 겁니다. 아니면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그날 신체 접촉이 있었냐? 상대방이 동의했냐? 그때 반응은 어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내가 하는 말이 제3자가 들었을 때 말이 되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찰, 검사, 판사 입장에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이런 걸 고려해서 조사받을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경찰의 유도신문에 당하면 안 됩니다. 유도신문이라는 건 경찰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발생한 폭행 사건이라고 한다면 경찰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때린 건가요? 혹은 실수로 때린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때린 건가요?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애초에 질문 자체에 때렸다 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상관없이 조서에는 내가 때린 것처럼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경찰의 질문 자체가 나한테 불리한 건 아닌지 이걸 잘 생각해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말을 최대한 아끼세요.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은 보통 다 억울해 하십니다. 그러면 억울하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경찰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하게 되고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까지 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물어본 거에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길게 말하다가 본인 무덤을 본인이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불리한 진술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술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조사가 끝난 직후에 조서를 반드시 수정하세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경찰이 조사한 내용을 프린트해서 줍니다. 이때 내가 진술했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 변호사 없이 조사받는 분들이 이 수정을 안 하거나 대충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경찰 조사가 짧으면 1시간, 길면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고 나면 지치기도 하고 조사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면 경찰이 은근히 눈치를 줍니다. 근데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실제로 한 말과 다르거나 아니면 말실수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읽어보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수정할 기회는 조사 직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이 와도 못 바꿉니다. 여덟 번째, 조사 후에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경찰 조사까지 받고 나면은 이제 구체적인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할 수 있고 담당 수사관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제출하고 이 사건에서 내가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법리적인 이유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합니다. 보통은 관련 법리 혹은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받은 판례 아니면 최대한 담당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만약에 변호사 선임이 힘든 상황이라면 혼자라도 잘 써서 제출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처분은 집으로 통지가 됩니다. 경찰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집으로 우편이 날아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가족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호사님께 말씀드려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 장소를 바꾸거나 아니면 수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편이 집으로 오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찰 조사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겠지만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오늘 들은 얘기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